공민왕을 만나기 전 과연 어떤 삶을 살았을까? 먼저 신돈의 어린 시절로 한번 시간을 돌려보겠습니다. 1300년대 초 고려의 개성현 옥천사라는 절에서 갓 태어난 아이의 우렁찬 울음소리가 들려옵니다. 절에서 태어난 아이, 그 아이가 다름 아닌 신돈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신돈은 어떻게 절에서 태어난 걸까요? 그러네요. 태어난 근데 이유? 한 번도 궁금해본 적 없는데 생각해보니까 절에서 어떻게 태어나지? 우갈 데가 없어서? 어떻게? 자, 이 신돈의 어머니가 옥천사 노비였거든요. 그런데 옥천사 노비였던 신돈의 어머니가 불공을 들이러 온 신씨성을 가진 한 유지와 눈이 맞은 거예요. 그렇게 임신하게 된 신돈의 어머니가 절에서 아이를 낳게 된 거죠. 자, 부모 중 한 명의 신분을 계승한다는 당시 고려의 원칙에 따라서 신돈의 삶은 노비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아, 그렇네. 자, 그러던 어느 날 옥천사 노비 신돈은요, 불현듯 승복을 입고 승려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뭐? 교수님, 신도는 노비였는데 어떻게 해서 승려가 된 거예요?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당시 그 영산의 유지였던 그 아버지가 노비 신분에서 해방이 되도록 돈을 주고 해방시켰다는 주장도 있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절에 붙어서 여러 가지 잡일을 하면서 이 승려처럼 행세를 했던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승려 행세. 승려된 신도는요, 이런 이름으로 불렸다고 합니다. 편조. 자, 편조는요, 무한한 빛이 널리 비친다라는 뜻입니다. 당시 고려는 불교 국가였거든요. 그러니 승려의 사회적 지위는 어땠을까요? 높죠. 네, 무척 높았죠. 어느 정도였냐면요, 왕가에서도 출가해 승려가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와. 그렇게 승려로서 새 삶을 살게 된 신돈. 그런데 노비에서 승려로 신분이 바뀌었지만 절에서 신돈의 생활은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옥천사 몇몇 승려들이 신돈을 동료로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또 신돈을 괄시하면서 따돌리기까지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면 노비 노비 출신이잖아. 네, 맞습니다. 노비 출신이니까요. 신분은 승려가 됐지만 오히려 같은 승려들에게 차별을 받게 된 겁니다. 아유. 자, 그러던 어느 날 멸시에 시달리던 이 신도는요, 으슥한 무덤가를 떠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흙을 조심스레 파내기 시작하죠. 그리고 흙을 파내고 생긴 넓은 구덩이에 신도는 무언가를 조심히 넣었습니다. 자, 이건 다름 아닌 죽은 사람의 시신과 뼈 조각이었습니다. 자, 신돈이 이런 행동을 한 이유. 그가 특별한 일을 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보시죠. 신돈은 당초 매골승이었다. 자, 매골승. 매골승이 뭘까요? 매립할 때 오! 매립하는 뼈 골. 뼈를 매립하는 승려. 최초입니다, 지금 최초. 한자에서가 최초입니다. 아니 뭐 저는 많이 알고 있었는데 우와. 교수님 저희가 이 정도입니다. 대단하십니다. 우와. 매골승은 글자 그대로 뼈를 묻는 스님. 다시 말해서 죽은 사람의 시신을 수습하고 매장하는 승려를 말합니다. 교수님, 스님이 원래 이런 일을 좀 하는 거였나요? 당시 그 외구의 침략과 홍건적의 난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이제 길에 있는 시신을 보고 묻어주기를 꺼려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혹시 만졌다가 전염병이라도 오면 어떡할까. 그래서 이 매골승은 이런 뼈들을 이렇게 전문적으로 묻어주는,
그리고 또 종교적으로 죽은 사람의 넋을 위로하고 달래주는 그런 승려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매골승이 되겠다는 승려들 많을까요? 없어 보이는데. 그리고 다들 뭔가 하려고 하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꺼리는. 피하는 그런 일이다 보니까 많이 없었을 것 같아요. 네, 보통의 승려들은 고된 매골승 일을 하고 싶지 않아 했습니다. 그래서 출신이 미천했던 신돈이 보통의 승려들이 꺼리는 시신을 매장하는 일을 도맡아 하게 된 거죠. 자, 그렇게 매골승이 된 신돈은요, 전국 방방곡곡을 떠돌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때 신돈의 눈에 포착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권문세족. 아우 뭐 참 이제 저희 이제 너무 많이 공부를 해서 교수님께 저희가 이 정도라는 거를 우리 홍국수 언니가 한번 보여주면 그럴까요, 될것 한번? 같아요. 예. 좋습니다. 권문세족은 고려 시대 말에 엄청난 부와 권력을 누렸던 세력인데요. 우리 조선 시대 때는 세도 가문이 있다면 고려 시대 때는 대대로 이제 관직을 독점해 왔던 권문세족이 있습니다. 특히나 좀 주요 인물로는 주요 관직을 두루 섭렵했던 이님 같은 사람이 있는데, 근데 특히나 권문세족 가운데는 친원 세력이 많았어요. 원나라와 좀 가깝게 지내면서 이제 본인들의 세력을 유지했습니다. 와, 그렇죠. 뭐, 이 정도입니다. 우리 한국사 언니, 와. 훌륭합니다. 자, 권문세족들은요, 그렇게 얻은 권력으로 백성들을 착취했습니다. 또 백성들의 토지를 불법적으로 빼앗는 경우도 부지기수였습니다. 그런 권문세족의 횡포를 매골승이 된 신돈이 전국을 떠돌아다니면서 제대로 목격하게 된 거죠. 전국을 떠돌며 다양한 것들을 보면서 신돈은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세상 곳곳에 살기 힘든 이들이 무척이나 많다는 사실이었죠. 자, 권문세족의 횡포, 살기 힘든 사람들을 보면서 신돈, 과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좀 도와야겠다. 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이런 건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노비 출신이었잖아요. 그렇게 매골승으로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야 될 신돈은요, 어느 날 고려의 수도 개경까지 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바로 이때 신돈은 누군가를 만나고 싶다는 생각을 했죠. 자, 신돈이 만나고 싶어 했던 사람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조금 뭔가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뭔가 말에 힘이 있는 어. 승려. 승려? 네. 아니, 세상을 좀 바꾸고 싶어 하는데. 네. 바꾸고 싶어서 왕을 만나야 수 되는데 없잖아요. 네. 왕을 만날 수 있나? 자, 신돈이 만나고 싶어 한 사람. 다름 아닌 고려의 왕. 공민왕을 만나고 싶다는 꿈을 갖게 된 거예요. 아니, 꿈을. 꿈은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요. 예.